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만 떠도 힘이 넘쳤는데 요즘은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마음이 지쳐갑니다. 괜히 옛날 사진을 꺼내보다가 혼자서 헛웃음을 짓고 그때 그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기도 하죠. 아직도 마음은 여전히 30대인데 몸은 벌써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잠깐 손을 멈추고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진심으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간을 적어주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서로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선풍기를 살랑살랑 돌리며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무릎이 시큰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무엇보다도 어떤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때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그 낙심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순간은 마치 나라는 사람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민감한 문제다 보니 속으로 끙끙 앓게 되죠. 그리고 점점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거구나.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게 다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대로 생애 후반전을 기력 없이 마무리해야 할까요? 단지 숫자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마음과 꿈을 뒷전으로 밀어두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봤고 그 변화의 순간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복잡한 약이나 고가의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고 단순한 실천이었어요. 매일 90초, 오직 자신의 몸과 손만을 이용한 간단한 방법이었죠. 그 이야기들을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셨죠. 몸은 늙었어도 내 마음은 아직 연애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젊다는 것은 아직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몸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90초 비법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바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눈빛이 지금도 반짝이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단 몇 분만 집중해 주신다면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을 끄고 등을 기대고 눈을 살며시 감고 조용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고민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고민은 더욱 조용하고 깊고 혼자만의 것으로 남아있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겁니다. 선생님,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마치 속옷 속에 감춰진 작은 흉터처럼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보이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민망하죠. 젊었을 땐 쉽게 넘겼던 농담도 나이가 들면 어쩐지 마음에 쿡쿡 찌르듯 아프게 다가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남성의 자존감 문제나 부부 사이에서의 거리감 같은 것들이요. 들을 때는 웃고 넘겼지만 집에 와서 문을 닫고 혼자 있으면 그 말들이 계속 맴돕니다. 그럴 땐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항상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병원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같은 이유로 오십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간절한 그 마음. 약국 앞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고 인터넷으로 약을 검색하다가 부작용 이야기에 겁이 나서 창을 닫고 그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죠. 사실 약은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에겐 그 임시방편조차 너무 큰 부작용으로 다가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이 시려오는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체념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끝인가? 오하거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포기를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기의 순간이 바로 인생의 깊이가 얕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꼭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기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제이고 자존감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삶의 활력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난 한 74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직도 아내가 예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점점 아내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멀어진다는 것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감추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솔직한 태도에서 시작된 변화는 종종 기적처럼 찾아옵니다.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고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나며 스스로의 눈빛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적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온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생활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일부이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기쁨이자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용기 내어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손으로 하루 단 90초로 시작되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선은 오늘 밤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의학을 전공하게 된 건 아주 개인적이고도 가슴 먹먹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죠. 언제나 듬직하고 활기차던 아버지께서 60대 중반을 넘기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말수가 줄고 웃음도 줄고 어느 날은 혼자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한참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어머니와도 점점 대화가 줄고 소소한 다툼이 늘어나는 걸 보며 가족 모두가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땐 단지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점점 위축되고 계셨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의 상처를 안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그 변화를 느끼시고 외로움을 드러내셨죠. 말로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두 분 사이의 거리감은 집안 전체의 공기까지 바꾸어 놓았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졸업 후 진료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깊이 들어서게 되었죠. 발기부전, 남성 갱년기, 노년의 성기능, 당시엔 이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환자분들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구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구나. 그리고 저는 수많은 사례를 접하게 되었죠. 70대 중반의 어떤 어르신은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셨어요. 늘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존경받던 분이셨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말 못할 문제로 매일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로 병원에 오는 게 참...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야기 나누는 내내 눈동자의 희망이 살아나더군요. 저는 그런 분들께 말합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실천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90초, 작은 실천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는 다짐이죠. 어떤 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발바닥 누른다고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그랬던 분이 일주일 후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선생님, 아침에 오랜만에 반응이 있었어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말끝을 흐리며 울컥하셨고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런 문제를 감추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믿습니다. 우리가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면 몸도 반드시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자신감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보고 손을 잡고 산책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그 어떤 약이나 시술보다 값진 결과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버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과 진심을 담은 실천이 필요할 뿐이죠. 몸의 변화가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서 그래요 라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하곤 하지만 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몸의 예비 능력은 대부분 그냥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망가진 게 아니라 일시 정지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자연의 일부로 봅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가 잎을 떨구는 건 생명이 사라져서가 아니죠. 오히려 내년 봄을 위해 힘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성기능과 관련된 기관들은 아주 정교하고 민감하게 작동하는데 이들은 쉽게 스트레스나 혈류장애, 호르몬 불균형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기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신경계의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몸이 다시 깨어나는 경험을 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할 때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상황에서는 이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 전체가 전투 상태가 되죠.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근육은 수축하며 소화는 멈춥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는 성적인 반응이 억제됩니다. 반면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는 상태는 어떨까요? 몸은 이완되고 호흡은 깊어지며 혈류는 부드럽게 흐릅니다. 성적인 반응 역시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몸은 반응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죠. 성기능의 회복은 기술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완된 상태에서 혈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핵심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77세 남성분이셨는데 몇 년째 이 문제로 고민하시다가 우연히 제 강의를 듣고 찾아오셨죠. 처음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말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요? 아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천천히 설명드렸고 간단한 이완 호흡과 함께 발바닥 지압을 시작하셨어요. 하루 90초.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은 달라진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새벽에 일어났는데 오랜만에 예전처럼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오랜만에 웃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졌어요. 그거 하나로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몸이 회복된다는 건 단순한 반응 하나를 넘어 관계가 살아나고 마음이 다시 숨쉬게 된다는 뜻이구나. 여러분은 우리 몸에는 상상 이상으로 뛰어난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끌어내려면 올바른 열쇠가 필요해요. 마치 깊은 동굴 안에 감춰진 문을 여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열쇠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발바닥에서부터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몸의 회복이 발바닥에서 시작된다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입니다. 발에는 60개가 넘는 반사구가 모여 있고 장기와 신경계에 연결된 중요한 지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로 용천혈을 꼽습니다. 용천용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시적이죠.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 엄지발가락 아래 움푹 들어간 지점, 딱 그 자리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이 지점은 단순한 지압점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과 직결되어 있고 혈류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막히면 신경 전달도 늦어지고 성적인 기능 역시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이 용천혈을 자극하면 하체, 특히 골반 쪽 혈류가 크게 개선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한 실험에서 특정 발바닥 지점을 자극했을 때 남성 참가자의 음경 혈류량이 평균 2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100%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도 있지만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이 지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점은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거예요. 꺼져 있던 시스템을 눌러 켜주는 기능. 그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시죠. 그걸 누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해합니다.
단순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박정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반응은 확실합니다. 박 어르신은 68세, 5년 넘게 약을 복용해 오셨지만 점점 효과가 줄어들고 부작용은 커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심지어 눈에 파란 기운이 어른거리기까지 했죠. 결국 약을 끊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용천열이요? 한번 해보죠 뭐. 그 말투엔 기대 반, 체념 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죠. 딱 30초, 양쪽 발바닥을 아침에 15초씩 혹은 잠들기 전에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요. 일주일 후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희한하네요. 다리에 기운이 도는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아침에 몸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그날 박 어르신은 목소리가 평소보다 경쾌했어요. 그리고 눈빛도요. 오랜만에 기대라는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용천열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전신이완 상태로 전환되며 몸 전체가 편안한 리듬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식적인 호흡을 함께하는 겁니다. 자극할 때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상상하세요. 발바닥에서 올라온 따뜻한 기운이 내 하체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뇌는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상상을 하며 스스로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그 상상에 놀랄 만큼 잘 반응합니다. 기억하세요. 단 30초, 아기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든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용천열 마사지를 처음 접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발바닥을 손끝으로 몇 초간 문지르는 것만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니. 처음엔 믿기 어려운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박정호 어르신을 포함해 수많은 사례를 통해 그 대단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알게 됐습니다. 야, 여기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71세의 김영수 어르신은 용천열 마사지를 하신 지 3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글쎄, 별 다를 건 없던데요? 그러시더군요. 하지만 그 말 끝엔 약간의 호기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밝게 웃으며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되네요. 몸이 아랫배부터 따뜻해지더니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르신은 원래 고혈압이 있어 약물 사용이 꺼려졌던 분이었어요. 특히 심장 부담이 걱정되어 병원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해주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단순한 자극 하나가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용천열 마사지는 단순한 자극을 넘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피는 생명의 강입니다. 어디가 막히거나 흐르지 않으면 기능은 곧바로 저하됩니다. 특히 성기능은 혈류와 신경 전달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렇기에 하체 혈류의 원활함은 필수입니다. 이때 용천열이 하는 일은 단순한 지압이 아닌 펌프 작용입니다. 즉, 발바닥에서 위로 향하는 순환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자극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움푹 파인 곳, 그곳을 시계 방향으로 9번, 반시계 방향으로 9번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누르되 안쪽으로 약간 깊게 파고든다는 느낌으로요. 이 마사지를 하실 땐 숨도 함께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발바닥을 통해 기운이 올라온다고 상상하세요. 내쉴 때 그 에너지가 아랫배에서 퍼진다고 느껴보세요. 혹시 마사지 도중에 간질거림이나 약간 저린 느낌이 든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아무 감각이 없다면 더더욱 꾸준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또한 저녁에 자기 전 이 마사지를 하면 수면 질이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 전체가 이완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이완된 몸은 깊은 잠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숙면은 곧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마사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그게 참 좋습니다. 또는 자다가 중간에 깼는데 몸이 편안하니까 다시 잠드는 것도 쉬워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호르몬 분비도 원활해지죠. 특히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러니 발바닥 자극 하나가 전신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과학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용천혈 하나로 충분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아직 두 곳이 더 남아 있습니다. 몸의 순환과 회복은 입체적이어야 하니까요. 이제 다음 지점으로 천천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 지점, 그것은 바로 아랫배입니다. 정확히는 배꼽 아래 약 5cm 지점.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기해혈치하이최이라 부르죠. 이름도 참 멋지지 않나요? 기운의 바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모이고 순환되는 중심, 마치 전신의 보일러실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기해혈은 단순히 배가 아닙니다. 이곳은 한방에서 생명의 중심인 단전이 위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단전은 기운이 저장되는 곳, 정력이 축적되는 곳, 내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핵심 동력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위가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현대의학적으로도 이 부위는 아주 민감한 자율신경들이 모여 있고 복부 내 주요 혈관들이 지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특히 골반내로 향하는 혈류가 이 부위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이 지점을 자극하면 전립선 주변의 혈액 순환과 신경 전달 속도에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에너지의 본부 같은 곳이죠. 저는 이 기해혈을 자극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호흡, 다른 하나는 느림입니다. 배꼽 아래 손바닥을 얹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얕은 피부 표면이 아닌 손으로 배를 깊이 눌러주듯이, 그러나 부드럽게요. 숨을 들이쉴 때는 기운이 모인다고 상상하고, 내쉴 땐 따뜻함이 퍼진다고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 속에 아주 깊은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어르신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5년 넘게 복용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이 심해지셨죠. 두통, 어지러움, 속 울렁거림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야가 파랗게 보이기도 했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더라고요. 점점 두려워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눈가에는 지침과 체념이 함께 비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해혈 마사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웃으셨죠. 배를 문지른다고 이게 될까요? 그럴 만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약만 믿고 살았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2주, 3주 꾸준히 하셨고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약 없이도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약을 쓸 땐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내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의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당당하고 생기가 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담겨 있었거든요. 기해혈 마사지는 단순히 성기능 개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면 소화가 좋아지고 허리 통증이 완화되며 복부 긴장이 풀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면이 개선되고 어떤 분들은 아랫배가 따뜻해지며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도 하세요. 이 부위가 따뜻해지면 전신의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무엇보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접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지압의 효과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가 흐르는 길을 다시 여는 일입니다. 마치 막힌 가을을 손으로 조금씩 판에서 물이 흐르도록 도와주는 일처럼요. 하루 단 1분, 배꼽 아래를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점을 향해 가볼까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 지점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곳은 바로 머리 꼭대기, 정수리입니다. 정확히는 머리 위의 중앙, 한의학에서 백회열 바이귀쉐이라 불리는 지점입니다. 백회라는 이름에는 재미있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온갖 경락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죠. 몸 구석구석을 잇는 에너지 통로들이 이 머리 정수리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의 교차로 전신을 지배하는 신경계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머리를 자극하는 것이 대체 남성 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뜬금없어 보이죠. 하지만 백회열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기능은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닙니다. 신경계, 호르몬, 감정, 심리적 긴장도 등 수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몸이 전투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성적인 기능은 저하됩니다. 반대로 몸이 편안한 휴식 상태, 즉 부교감 신경이 우세할 땐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며 성적 반응이 훨씬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백회혈 자극입니다. 이 지점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요. 30초 정도 가볍게 톡톡톡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의 긴장이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 단순한 자극이 어떻게 작용하냐고요? 머리는 곧 뇌입니다. 그리고 뇌는 모든 신경계의 본부죠. 이곳에 잔잔한 자극을 주면 시상하부와 자율신경계 조절 중추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줄고 이완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결국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전신의 반응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만난 70세의 최방철 어르신은 은퇴 후 우울감과 긴장 속에서 사셨던 분이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내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온전히 그 자리에 있질 않아요. 늘 뭔가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됩니다. 100회 자극을 권했더니 어르신은 처음에 웃으셨어요. 머리를 두드린다고 생각이 정리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어요. 자다가 깨는 일도 줄고 아내와 얘기할 때도 잡생각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도 부부 생활에도 도움이 되더군요. 최 어르신은 머리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마음을 다스렸고 그 결과 몸의 기능까지도 회복된 것입니다. 백회열을 자극할 때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톡톡 두드릴 때 손가락 끝에서 소리가 나게 해보세요. 그 진동이 두개골을 통해 뇌까지 전달되어 더 깊은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극을 단순한 지압이 아니라 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드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내 머릿속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흘러내린다. 나는 지금 가볍고 맑고 자유롭다. 생각보다 더 깊은 이완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몸 전체로 퍼져나가겠죠. 백회열은 단순한 머리의 한 점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내면의 정화 지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바로 그 마음의 맑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세 개의 비밀 지점을 모두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 셋을 하나로 연결하는 황금 루틴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용천혈, 기해혈, 백회혈, 세 가지 지점을 각각 따로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 셋을 하나의 루틴으로 묶어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 변화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는 이 루틴을 황금 90초 비법 판보이라고 부릅니다. 왜 90초냐고요? 하나의 지점마다 단 30초씩 총 3개 지점이니까요. 단 1분 30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시동이 되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기해혈 마사지 30초. 먼저 따뜻한 손바닥을 배꼽 아래 약 5cm 지점, 기해혈 위에 올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힘을 주지 마세요. 마치 반죽을 부드럽게 누르듯이요. 호흡을 함께 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기운이 4배에 모인다라고 상상하고 숨을 내쉬며 따뜻함이 내 몸에 퍼진다라고 느껴보세요. 백회열 두드리기 30초. 다음은 정수리. 머리 중앙에 손가락 끝을 가볍게 올려 톡톡톡 소리가 나도록 두드려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비 오는 날 처마끝 물방울이 떨어지듯 가볍게 이때 생각하세요. 머릿속 걱정이 사라진다. 나는 맑고 평온하다. 용천혈 누르기 30초. 양쪽 발 각각 15초. 양발의 발바닥. 엄지발가락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 손가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9번씩. 이때 역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발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내 몸 전체를 감싼다는 느낌으로 상상해주세요. 이렇게 세 지점을 자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90초.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신호탄이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이 황금 루틴을 알려드렸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 달 내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침 발기, 기력 회복, 수면의 질 개선을 경험하셨고 심지어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감정이 살아나고 있음을 느끼셨다고 말했죠.
특히 한 분, 정만식 어르신의 변화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78세, 10년 넘게 부부관계가 없었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인가 하시며 처음엔 무기력한 표정이셨죠. 하지만 단순한 실천 하나로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잘 모르겠더군요. 근데 2주쯤 되니 몸이 가벼워졌고 3주째 아침에 예전처럼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 감정 정말 눈물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아내가 저를 다시 연인처럼 바라봐요. 손도 자주 잡고 대화도 많아졌어요. 50년을 함께한 아내인데 요즘엔 처음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깊이 기뻐했죠. 여러분, 황금 90초는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선언은 내 몸을 깨우고 내 마음을 다시 활짝 피게 하며 내 곁에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게 해줍니다. 오늘 밤부터 이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이 90초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이 황금 90초 루틴을 실천하신다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타즈 에너지 순환 명상 오나즈이에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발전시킨 응용법이기도 합니다. 이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 지점을 각각 자극한 후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시간을 내주세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몸 안의 에너지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더 쉽게 상상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곧 물리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3지점 자극을 모두 마친 후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 눈을 감습니다. 손은 배꼽 아래 기해혈 위에 살포시 얹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상상해 봅니다. 발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온다. 다리를 타고 아랫배로 들어와 중심을 따뜻하게 든다. 그 에너지가 가슴을 지나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른다. 그리고 다시 머리에서 출발해 몸 전체로 퍼진다. 마치 따뜻한 물이 관을 타고 흐르듯이 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고 느끼는 것. 처음에는 그저 상상일 뿐이지만 그 반복이 실제 감각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뇌파를 측정해 보면 이런 시각화 명상을 할 때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면서 몸은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몸의 기능 회복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죠. 특히 성기능과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이완 상태에서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지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 분 76세의 이철수 어르신은 처음엔 이 명상을 어색해 하셨어요. 그냥 눈 감고 상상하는 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랬던 분이 일주일 후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신기한 게요. 아랫배가 진짜로 따뜻해지더라고요. 뭔가 속에서부터 뭉근하게 올라오는 느낌이랄까. 그게 바로 몸이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생각은 몸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상상하느냐에 따라 몸은 그에 걸맞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명상은 단지 성기능 회복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흐름, 순환, 감각을 깨우는 일이죠. 그래서 이 명상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심장이 편안해졌다, 소화가 잘 된다, 마음이 안정된다는 분들도 많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시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TV 소리를 끄고 내게만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삶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명상은 잠들기 전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몸이 이완되고 뇌파가 안정되며 수면의 질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의 가벼움, 머리의 맑음,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선물처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 처음으로 시도해 보세요. 90초 루틴 후 단 1분의 조용한 명상.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그리고 삶에 어떤 이야기를 속삭이는지 들어보세요. 조용한 방에서 당신의 숨결에 귀 기울이면서 말이죠. 야,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 삶이 달라진 분들의 사례를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이름과 약간의 신상은 가렸지만 감정과 변화는 있는 그대로 옮겼어요. 먼저 7, 8세의 정만식 어르신,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의 얼굴이 잊히지 않습니다. 무표정, 아니,
슬픔이 바닥에 깔린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눈빛 속에는 나는 이미 끝났다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10년 넘게 부부 관계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엔 저도 회복해보려고 약을 먹었죠. 근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몸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정 어르신은 이 90초 루틴과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를 믿기보다는 그저 마지막 시도라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달만 해보고 안 되면 정말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첫째 주에는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둘째 주가 되자 자연스러운 아침 발기가 돌아왔고 셋째 주부터는 식욕도 늘고 말투도 밝아졌죠.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은 아내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요. 그리고 한 달 후, 정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요즘 아내 손 자주 잡아요. 산책도 같이 하고 예전엔 하지 않던 이야기도 다시 꺼내게 돼요.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 모습은 마치 신혼 초의 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정 어르신이 들려준 한마디는 제 마음 깊숙이 남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나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나는 약을 먹는 게 불안했어요. 이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갑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내가 주도하는 변화라서 기분이 좋아요. 부부 사이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약물이나 시술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동하십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원하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는 일상이었을 뿐이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늘 뭔가 죄책감 같았어요. 내가 아내를 외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지금은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루틴을 실천한 분들 중 상당수가 건강 전반에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줄어든 분들도 많아요.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살아나면 다른 곳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나도 가능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불씨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도 마음속에 살며시 심어두세요. 그 씨앗은 조용히 자라서 곧 여러분의 삶을 푸르게 물들일 테니까요. 지금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너무나 당연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망설이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그 시작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일 때는 더더욱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열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례를 상담해 왔고 그 중에서 성공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결코 복잡하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바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실천하는 루틴이었어요. 황금 90초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루 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은 100명 중 70명 정도예요. 반면 매일 알람을 맞춰놓고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2주 이내에 반드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일일수록 반복은 힘이 됩니다. 이를 닦는 시간처럼, 샤워하는 루틴처럼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스마트폰 알람 설정하기. 매일 저녁 10시 혹은 아침 8시 등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소리를 나를 위한 시간의 신호로 삼는 거예요. 단 20초. 그것이 하루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육, 혈관, 신경은 느리게 회복되지만 그 회복 속도를 결정짓는 건 뭐 기대감 보호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몸이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 현상입니다. 황금 90초 루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발바닥을 누르고 배를 문지르고 정수리를 두드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는 달라질 거야 라는 확신이 함께한다면 몸은 훨씬 빠르고 깊게 반응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처음엔 실천을 놓치기 일쑤였지만 습관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안 하면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발바닥 안 누르면 뭔가 잊은 느낌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실천을 자기만의 작은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전등을 끄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자신만의 루틴 속에 이 90초를 조용히 녹여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단순한 지압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화로운 시간이 됩니다. 이완된 몸, 가벼운 마음, 차분해진 숨결,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점점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이건 단지 몸이 반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나는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대하는 시간이 쌓이면 몸도 서서히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오늘 밤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90초만 투자해서 내일 아침의 나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은 느리지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실천에 대한 의지는 생겼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또 걱정이 밀려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어떻게 하지? 혹시 더 안 좋아지면 어쩌지? 이게 진짜 맞는 방법일까? 이런 의문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 황금 90초 루틴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지압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눌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한 압력은 역효과를 줄 수 있어요. 특히 용천혈처럼 발바닥에 위치한 부위는 민감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땐 깃털처럼 가볍게, 익숙해지면 천천히 압력을 조금씩 늘려주세요. 기억하세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면 이미 지나친 자극입니다. 둘째,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역시 몸에 부담이 됩니다. 몸은 변화의 강역을 통해 회복합니다. 한 번의 자극, 그리고 휴식, 이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병행하세요. 지압과 명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아요. 규칙적인 걷기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 함께해야 황금 90초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분의 가벼운 산책은 하체 혈류 순환을 도와 용천혈의 자극 효과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2~3시간 지난 시점에서의 루틴 실천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는 위장도 안정되고 몸이 이완 모드로 접어들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넷째, 배우자와 함께 실천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혼자 몰래 하며 숨기는 것보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함께 실천하면 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저는 이 루틴을 부부 루틴으로 바꾸는 걸 정말 강력히 추천드려요. 예전에 한 부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루틴을 시작했는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니까 아내분이 말하셨대요. 왜 당신만 해? 나도 같이 해보자. 그날부터 두 분은 매일 밤 서로의 발을 지압해주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즘은 서로 말도 많아지고 자는 시간도 같이 맞춰요. 손도 자주 잡고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성기능이라는 게 사실 생식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결국 사람 사이의 정서적 연결이기도 하거든요.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실천하며 생기는 그 유대감이 몸의 변화보다도 더 깊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졸려서 건너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제대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용기입니다. 습관은 반복에서 태어나지만 지속은 너그러움에서 태어납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울수록 더 오래가는 법이죠. 여러분의 실천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고 부드럽게 하지만 매일 꾸준히, 그게 진짜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극해야 하고 어디를 눌러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루틴이 만들어내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적인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삶의 태도이고 누군가와 맺는 감정의 깊이이며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가 되어서도 진정한 친밀감은 여전히 가능하고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따뜻한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걸 자꾸 숨기고 감춰야 할 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노년의 성생활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민망해하고 심지어 본인조차 그것을 욕심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노년층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은 40%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27%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성관계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잡는 것, 눈을 맞추는 것, 같이 잠드는 것, 이런 모든 작은 연결이 친밀감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며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시 연애하세요.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84세의 한 어르신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생활이었는데 요즘은 손만 잡아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다시 연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어르신 부부는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나가고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몸이 회복되자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자 둘 사이의 온도도 다시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마음의 그릇이고 마음은 몸의 불씨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권하고 싶어요. 루틴을 혼자만의 건강법으로 삼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 도구로 활용해 보세요. 밤마다 서로의 발을 지압해주고 정수리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고 배꼽 아래를 함께 감싸며 웃는 그 순간들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기능을 회복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내 삶을 사랑하는 방식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젊고 몸은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전히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이 루틴을 통해 단지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마음의 따뜻함까지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단순한 지압이나 건강 요법을 넘어서 마음과 몸, 관계, 그리고 삶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말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확신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주인공이시고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머뭇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스스로 문을 활짝 열고 활기찬 표정으로 들어오세요. 선생님, 저 이번 주는 아내랑 등산도 다녀왔어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뜰 때 기분이 정말 상쾌합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자존감도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자신감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생기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좋아지면 인생의 풍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두 숨초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손길, 그 손끝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보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기회의 혀를 30초 부드럽게 문지르고 백회의 혀를 30초 톡톡 두드리고 양쪽 발바닥 용천혈을 각각 15초씩 눌러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나는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을 천천히 속으로 3번만 반복해보세요. 내일 아침 당신은 분명히 다른 기분으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이 루틴은 단지 성기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 작은 기적의 도구예요.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하루, 당신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을 소개하며 마무리할게요. 이걸 정말로 하면 저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비법과 실제 사례,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익한 이야기를 매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가능한 한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공이 곧 저의 기쁨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 여정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사랑을 회복하는 실천적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여정의 핵심은 단 90초, 세 지점을 자극하는 간단한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기회혈, 배꼽 아래 생명의 중심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신장과 성기능을 자극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백회의 혈, 정수리를 톡톡 두드려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용천혈, 발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기운을 통해 하체 혈류를 활발하게 만들어 몸의 뿌리를 깨웁니다. 이 세 지점을 하루 90초 동안 자극하며 호흡, 상상, 명상으로 마음까지 함께 이완시킨다면 단순한 기능 회복을 넘어 관계, 자존감, 전신 건강까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실천은 부작용이 없고 약물 없이도 안전하며 당신의 손끝에서 스스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몸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은 아직도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잇는 다리가 바로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밤 처음 90초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손끝의 터치가 내일의 생기 있는 당신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눈을 감고 조용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